안녕하세요. 막장 인류사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세상의 모든 드라마를 통틀어도 이런 전개는 없었을 겁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한 남성이 거대한 재벌과 상속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감춰졌던 추악한 가족의 민낯과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정말이지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막장 드라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무엇을 느끼실지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고지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에서 영감을 얻어 가상으로 재각색한 콘텐츠입니다. 등장인물과 장소는 모두 허구임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일지도 모를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에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막장 인류사 시작해볼까요? 때는 2025년 8월, 대한민국 최상위 0.1% 재벌가 중 하나인 K그룹의 비극이 닥쳤습니다. K그룹을 창업하고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지켜왔던 강동호 회장님이 오랜 투병 끝에 향년 72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평소 유 원장은 죽어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 내 명령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강 회장님이었기에 그의 유 원장이 어떤 내용일지에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초상에 슬퍼하기보다는 차분한 태도 속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가족 구도를 살펴보면 첫째 딸인 강혜원은 어린 시절부터 영민하고 추진력이 강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늘 회장님의 후계자는 강혜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그녀 자신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이미 그룹 내 핵심 계열사를 운영하며 차기 총수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는데요. 반면 둘째 딸인 강지연은 언니와 달리 경영에는 큰 뜻이 없었고 조용하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인 민수진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이 실장은 강 회장님의 최측근 비서이자 집사로 회장님의 개인적인 사정부터 사업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강 회장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며 오랜 시간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모든 이들이 강혜원이 K그룹의 주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강 회장님의 유 원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면 어떠셨을까요? 첫 번째 사건, 변호사 사무실에 충격적인 유 원장 개봉. 강 회장님의 유 원장이 개봉되던 날 최고급 변호사 사무실의 중후한 회의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마저 맴도는 고요함 속에 변호사는 봉인된 유 원장을 조심스럽게 뜯었는데요.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K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 그리고 자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나의 친딸이자 둘째 딸인 강지연에게 상속한다. 순간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죠. 강혜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고 강지연과 남편 민수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민수진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아내 지연이 아닌 나의 친딸이자 둘째 딸이라는 문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강 회장님에게는 두 딸밖에 없었는데 왜 저런 단서를 달았을까? 강혜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거 아니에요? 유언 조작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와 증인들이 완벽하게 존재한다고 답했는데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이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민수진의 눈에는 이 실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건, 수상한 비서의 도움. 숨겨진 진실의 조각. 유 원장 개봉 후 집으로 돌아온 민수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 못 이루던 새벽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에 진동이 울렸죠. 발신인은 바로 이 실장이었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이 실장은 다음날 아침 일찍 민수진을 인적 없는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히 민수진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죠. 회장님께서 유 원장 개봉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에게 이 정보를 남겨두셨습니다. 둘째 따님을 진정으로 아끼셨던 회장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이 정보가 둘째 따님에게 가기 전에
부디 사위분께서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민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 그는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USB를 꽂았는데요. 그 안에는 강 회장님의 육성 녹음 파일과 함께 오래된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민수진의 심장을 꿰뚫는 듯 울렸습니다. 지연이는 사실 내 친딸이 아니었다. 내 진짜 친딸은 숨겨져 있었지. 민수진은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 이어서 나오는 사진들은 더욱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20살 무렵의 강지연과 똑같이 생긴 한 여인의 사진, 그리고 그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아기가 바로 그의 아내 강지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심지어 그 여인이 강 회장님의 여동생이자 일찍 사망한 숙모라는 설명까지. 유 원장의 나의 친딸이자 둘째 딸이라는 문구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렸죠. 이 시간에 누가? 세 번째 사건 뒤바뀐 자매의 운명 폭주하는 첫째. 딸의 광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혜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진에게 다가왔죠. 아주머니도 이제 회장님 되겠네요. 축하해요, 사위. 그녀의 비꼬는 말에 민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혜원은 민수진의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사진들을 흘끗 보더니 그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듯 했는데요. 이내 평소의 냉정한 얼굴로 돌아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진 씨 잘 들어요. K그룹은 내 것이어야만 해. 지연이 같은 평범한 애한테 그룹을 맡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협조하면 나중에 한 자리 줄 수도 있어. 강혜원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민수진은 이를 악물었죠. 자신의 아내가 진짜 강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는 진실, 그리고 진짜 친딸이 따로 있다는 엄청난 비밀, 이 모든 것이 뒤얽히며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일단 이 모든 비밀을 아내 지연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충격적인 진실은 지연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 원장의 친딸이자 둘째 딸이라고 명시한 강 회장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순간 민수진의 휴대전화로 강지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아버지 유 원장이 이상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아버지가 어떤 여자 이름으로 거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흔적을 찾았어. 누군지 알아? 네 번째 사건, 또 다른 존재의 등장, 드러나는 숨겨진 출생의 비밀. 민수진은 지연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 실장이 건넨 USB 속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강 회장님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내 진짜 친딸은 숨겨져 있었지. 그는 아내 지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니? 하지만 민수진이 USB 속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지연은 오열하기 시작했는데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 기록에는 지연이 태어나던 해에 강 회장님의 친여동생이 출산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이 사망했다는 기록과 함께 당시 병원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녹취록 속 증언자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회장님 부부가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하셨죠. 둘째 따님으로 입적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강지연은 강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라 그의 여동생, 즉 지연에게는 고모가 되는 사람의 딸이었던 것이죠. 강 회장님은 유 원장에서 나의 친딸이자 둘째 딸 강지연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은 법적으로는 자신의 딸이지만 혈연적으로는 진짜 친딸이 따로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님이 유 원장에서 밝힌 나의 친딸이라는 존재는 강혜원이 아닌 이복자매였던 지연에게 거액을 정기적으로 송금받았던 그 여인이거나 그 여인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민수진과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혜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때 민수진의 휴대전화가 또 다시 진동했는데요. 발신인은 강혜원이었습니다. 문자는 아니었고 발신만 되어 있는 전화. 과연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다섯 번째 사건 진실에 대면 파국으로 치닫는 가족 전쟁. 강혜원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강력한 후계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강 회장님은 오랜 시간 자신의 친딸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친딸을 찾게 되면서 강지연이 더 이상 K그룹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던 겁니다. 강혜원은 강 회장님이 자신에게는 K그룹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고 친딸에게 K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지연을 허수아비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민수진과 지연 앞에 나타나 싸늘하게 선포했죠. 좋아요. 그럼 다 끝까지 가봅시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거예요. K그룹의 피 말리는 상속 전쟁, 그리고 회장님의 숨겨진 친딸 이야기까지. 민수진 씨, 그리고 당신 아내는 평생을 가짜 회장 노릇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강혜원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언론에 접촉했고 강 회장님의 오랜 치부였던 출생의 비밀과 가짜 딸 이야기가 담긴 제보 메일을 발송했다는 소식을 민수진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민수진은 패닉에 빠졌고 지연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는데요. K그룹은 일순간에 회장님의 사망과 유언장 문제, 그리고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까지 겹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피를 나눈 가족들이 서로에게 비수를 꽂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과연 누가 이 막장 드라마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 회장님의 진짜 친딸은 누구였을까요? 결국 강혜원은 K그룹의 비밀과 강지연의 출생의 비밀을 언론에 폭로하며 회장님의 유언장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고 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민수진과 강지연 부부는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았지만 가짜 회장이라는 오명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K그룹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해외로 이민을 택했는데요. 오랜 시간 지켜온 평범한 삶을 모두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파탄난 채 고립되는 결말을 맞이한 겁니다. 민수진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갔고 지연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받았던 상처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 모든 사태를 예측한 듯 강 회장님 사망 직후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가 남긴 행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강혜원은 자신이 원하던 경영권을 다시 손에 넣는 데 성공했지만 수많은 대중의 비난과 비도덕적인 이미지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를 만천하에 공개하면서까지 얻은 경영권이었기에 그녀의 행보는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주변 친척과 지인들은 K그룹이라는 거대한 이권 앞에서 철저히 서로를 외면하고 등 돌렸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장이 한 가문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셈인데요. 만약 이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문의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진 뒤틀린 가족 관계와 파국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존중과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의 욕망과 비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처럼 복잡한 가족 관계나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통해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멘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선을 그었을까요? 재산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본성, 과연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막장 인류사에서 다룬 이야기는 정말이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주인공의 이야기는 비단 드라마 속 허구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함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기이한 막장 인류사의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